불변의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금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40%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은 가격 역시 20% 넘게 빠지며 원자재 시장 전체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금을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범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와 그가 가져올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공포입니다. 오늘은 금가 폭락의 진짜 원인과 워시가 설계한 판에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시장의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통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불안하면 금값은 오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철저히 깨졌습니다. 워시의 등장은 공포보다 더 강력한 수익률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질 금리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실질 금리란 은행이 주는 이자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진짜 수익을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손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자를 안 줘도 가치가 보존되는 금을 샀죠. 하지만 워시는 다릅니다. 그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기술 혁신과 긴축을 통해 물가를 완벽하게 때려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이자가 4%만 돼도 물가가 2%라면 내 진짜 수익은 2%가 됩니다. 현금이 다시 왕이 되는 겁니다. 반면 금은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보관료만 나가죠.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금의 매력은 사라집니다. 워시는 건전한 돈을 추구합니다. 돈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의 철학이 금에게는 사형 선고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강력한 달러입니다. 국제시장에서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금값은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워시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웁니다. 전 세계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유럽, 중국, 신흥국 경제가 비틀거릴수록 투자자들은 금보다 더 확실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를 찾게 됩니다. 금은 달러의 대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달러가 망할 것 같을 때 사는 게 금인데 지금 달러는 역사상 가장 강합니다. 케빈 워시는 이 강달러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에 풀린 달러의 양이 줄어들면 달러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금 가격을 누르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금의 부상입니다. 워시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유일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었지만 이제 젊은 자본은 무겁고 보관하기 힘든 금을 사지 않습니다. 워시 체제하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면 금 시장에 머물던 거대한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대이동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금 ETF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상당수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흘러들어갔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워시는 미국이 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원합니다. 이는 금의 불투명성보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지정학적 공포의 완화입니다. 트럼프 2기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이 미국의 압박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금을 사야 할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인 공포 프리미엄이 사라집니다. 금값엔 악재죠. 워시와 트럼프의 조합은 전 세계에 미국을 거스르면 죽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혼란스러울 때 빛나는 금은 미국 중심의 강력한 1극 체제 하에서는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이제 끝난 걸까요? 당분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바닥을 섣불리 예단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워시의 정책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급격한 긴축과 강달러가 신흥국을 파산시키고 미국 경제마저 부러뜨린다면 연준은 다시 돈을 풀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금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은 워시가 쏘아올린 강달러와 실질 금리 정상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인정하고 순응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존버는 답이 아닙니다. 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줄이고 달러나 미국 우량 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던 시기도 지났습니다. 중국마저도 달러 부족으로 금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금은 결국 오르겠지만 당신이 버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움직이는 냉혈한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금값 부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달러의 신뢰 회복과 물가 안정뿐입니다.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워시노믹스는 원자재 가격을 눌러서 성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198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 시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금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금과 은이 차지하는 비중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해지 수단으로서의 소량 보유는 괜찮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몰빵 투자는 위험천만합니다. 워시의 시대, 부의 저장 수단은 물리적 실체에서 디지털 신뢰와 국가의 생산성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싸다며 덤비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케빈 워시는 취임 후 1년 동안은 그 누구보다 매섭게 긴축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금은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란 금을 사서 묶여있는 동안 다른 자산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말합니다. 워시 시대의 승자는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달러가 웃고 비트코인이 춤추는 동안 금은 구석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쓰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워시의 개혁이 성공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인플레 해지가 아닌 장식 수요가 살아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달러 자산을 늘리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뼈아프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위로보다는 쓴 사실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킵니다. 워시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그 안에서 금의 위치는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찬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